안녕하세요. 오늘은 쿵푸 팬더. 특히 주인공 포의 성장 이야기를 아주 흥미로운 동양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 보니까요, 포의 이야기가 그냥 영웅담 이걸 넘어서서 삼강 오륜 같은 공동체 가치나 아님 불교 우주관, 심지어 그 자연 순환 원리까지 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재밌게 봤던 쿵푸 팬더인데 그 안에 숨겨진 이런 깊은 의미들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동양 문화가 서양과는 좀 다르게 성장을 좀 더 유연하게 보고 또 공동체를 중시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 주목한 분석입니다. 네, 맞아요. 자, 그럼 첫 번째 분석들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삼강오륜 이야기부터 해주시죠. 네, 이게 좀 재밌는데 그 포의 여정을요. 전통적인 공동체 역할, 그러니까 삼강오륜이랑 연결을 시켜요. 삼강오륜이요? 콩푸 팬더랑요? 좀 의외네요. 네,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그 정운체의 문학치료 이론을 빌려와서 각 편이 마치 한 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넓혀가는 단계 같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1편은 이제 세상과 처음 관계 맺는 자녀의 단계, 용의 전사가 되는 과정이죠. 아, 네네. 그리고 2편은 자신의 뿌리, 출생의 비밀 같은 걸 고민하잖아요. 이건 남녀 관계, 정체성을 찾는 단계로 보고요. 3편은 다른 이들에게 가르침을 주니까 부부, 그러니까 스승의 단계. 4편은 이제 후계자를 생각하는 부모의 단계.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개인이 혼자 크는 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역할이 변하면서 성장한다. 이런 관점인 거죠. 와, 쿵푸 팬더를 저렇게 가족 관계나 공동체 역할 변화로 풀어내니까 되게 새롭게 들리네요. 근데 분석이 여기서 끝이 아니죠. 불교 세계관까지 가져왔던데요. 욕계, 색계, 무색계. 이건 또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맞습니다. 그 불교의 3개의 개념인데요. 이걸 포의 내면적인 성숙도를 보여주는 틀로 썼더라고요. 예를 들어 1편에서 포가 그 만두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죠. 만두 먹으려고 수련하고. 네, 그게 이제 물질적 욕망의 단계, 욕계를 상징한다고 봐요. 근데 재밌는 건 오히려 그 욕망을 수행 동력으로 삼아서 용의 전사가 된다는 거죠. 아하. 그리고 2편에서는 이제 용의 전사라는 명예, 이름은 얻었잖아요. 근데 출생의 비밀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죠. 이건 어떤 형태나 이름 같은 색의 얼매이는 색계 수준으로 볼 수 있고요. 포가 과거를 극복하면서 이 껍데기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보여주죠. 네, 과거를 받아들이면서 내면의 평화를 찾잖아요. 그럼 3편에서 다른 팬더들한테 기가르치는 건 이건 물질이나 형태를 넘어선 단계겠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정신적인 영역, 무색계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 에너지, 그 기를 다루고 또 남에게 전수하는 경지니까요. 오. 근데 사실 이 3계라는 것도 불교에서는 여전히 윤회의 틀 안에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4편에서 포에게는 더 큰 과제가 주어진다고 봐요. 바로 이 3계를 넘어서는 경지. 그러니까 천외천이라고 하는데 진정한 영적 스승으로 거듭나는 도전이죠. 이건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도달해야 하는 궁극적인 단계인 셈이고요. 이야, 고인동체의 역할에 우주적 단계까지 정말 깊네요. 근데 또 다른 관점도 있죠. 자연의 순환에 비유하는 거예요. 포태, 양생, 욕대, 관왕.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름부터가 좀 어려운데. 네, 이건 12운성이라는 동양적인 사유 방식인데요. 어렵게 생각할 건 없고요. 그냥 마치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장을 자연의 순리, 계절 변화처럼 보는 거예요. 훨씬 유기적인 느낌이죠. 아, 자연의 순환이요. 네. 그래서 1편은 그냥 꿈만 꾸던 고가 용의 전사로 딱 지명되잖아요. 이게 포, 태, 그러니까 잉태되는 단계예요. 가능성의 씨앗이 딱 심어진 거죠. 주변에서 엄청 불신하고 그러지만. 네, 시프사부도 처음엔 엄청 싫어했죠. 아, 그럼 2편에서 과거 트라우마 극복하는 건 그 씨앗이 껍질을 깨고 나오는 과정 같은 건가요? 오,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양생, 성장하는 단계죠. 과거라는 그 딱딱한 껍질을 깨고 나와야 비로소 제대로 크고 또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3편은 이제 땅 위로 나와서 비도 맞고 햇빛도 받으면서 자라듯이 자신의 능력, 그 길을 다른 존재들, 팬더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성숙해지는 욕대 단계로 봐요. 개화하는 시기죠. 교육자로서 성장하는 모습이 딱 그렇고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 4편은 이제 잘 자란 나무가 열매를 맺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듯이 후계자를 정하고 영적인 스승으로 완성되는 관왕 단계로 이어지는 거죠. 결실을 맺는 단계. 겨울, 봄, 여름, 가을처럼
이렇게 순환하는 성장의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확실히 서양 영웅서사에서 흔히 보이는 뭐랄까 단계를 딱딱 끊어서 정복해 나가는 그런 느낌하고는 사뭇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가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동양의 12운성이나 사계절 비유는 만물의 속성, 그리고 순환, 계속 반복되는 패턴, 프랙탈이라고도 하죠. 이런 걸 중시하는 반면에 서양 영웅담은 개별적인 존재, 그러니까 실체, 엔티티가 명확한 단계를 딱딱 통과하는 그런 직선적인 구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어쩌면 쿵푸 팬더는 이 두 가지 관점이 되게 흥미롭게 섞여 있는 문화적인 하이브리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네요. 결국 쿵푸 팬더라는 작품이 정말 단 하나의 문화적인 틀로는 딱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겹의 의미를 가진 이야기라는 걸 보여주는 분석인 것 같아요. 이 분석들 어떻게 보셨어요? 성장을 바라보는 되게 다양한 렌즈를 제시한다는 점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공동체적인 역할 변화, 또 우주적인 수준의 성장, 자연의 순환 같은 거요. 이게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가 스스로의 성장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성장 이야기를 이해할 때 과연 어떤 문화적인 안경을 쓰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안경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더 잘 보게 되고 또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아, 생각해 볼 문제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당신께도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에서 재미있는 지적이 하나 있었는데요. 영화 속에서 동양 철학의 마음이라는 아주 복합적인 개념 대신에 좀 더 서구적인 내면, inner self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 저도 봤어요. 만약에요, 포의 여정을 단순히 개인적인 내면의 문제가 아니라 동양에서 말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기운, 신명, 이 왕래하는 더 큰 차원의 공간으로 이해한다면 포의 이야기가 당신에게는 또 어떻게 다르게 다가올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